2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 수첩 생생타임즈 시간이고요. 오늘은 더구루의 오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는 바로 폴란드 이야기인데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정상회담 예정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오늘입니까? 네,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요. 내일은 이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상황 사업장을 방문하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스카이의 사촌 공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카이 전부 다 방산 기업들. 이쪽에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 봐요. 폴란드가 최근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던데 얼마나 쓰고 있는 겁니까? 네, 폴란드는 이제 지난해 유럽에서 5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 316억 달러를 썼는데 2022년이랑 비교했을 때 약 2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343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397억 달러로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거의 5%에 가까워지고 그 폴란드 국방부에서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연말까지만 150건의 무기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한국 방산기업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GDP의 5%에 근접하고 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유럽 쪽에서는 국방비를 증액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폴란드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특히 폴란드에서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는 그 배경은 뭡니까? 먼저 이제 지정학적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폴란드는 동서 유럽을 잇는 요충지입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에 진출하면 반드시 폴란드를 거쳐야 하고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의 분쟁이 있었는데 1939년에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입장에서 일본과 같은 게 이제 폴란드와 러시아의 관계인데 이런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침공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바로 이제 직전까지 정권을 잡았던 정당이 법과정의당인데 이 정당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파 정당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과도 좀 대치를 해왔고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국방비를 계속 늘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하면은 지정학적으로 벨라루스 옆에 있으니까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동맹국 그러니까 서방의 최전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국방력 강화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국방비를 대폭 늘렸다면은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떤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추가 계약건들이 좀 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하나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랑 1, 2차 계약을 통해서 K9 자주포 363원 그리고 천무 290대를 수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제 기본 계약을 체결한 거 보면은 K9 자주포가 672문, 천무가 288대였으니까 아직은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300문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주포랑 천무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자주포는 차체에 포탑을 얹은 무기인데 후방에서 원거리 공격을 하기 위해 쓰이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천무는 뒤에 이제 상자형 발사대가 달려서 그 안에 로켓을 여러 발을 수납해가지고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인데 둘 다 하나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다만 2차 수출권은 11월까지 금융지원을 확정해야 계약이 최종 서명됩니다. 방산 계약은 통상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수출국이 해주는 게 관례인데 이번 2차 계약권에서는 폴란드에서 이제 유럽계 은행이랑 협력해서 스스로 자금 조달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절반 성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번 방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무기류 전차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이 전차랑 자동 외형이 네, 지금 잠깐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저희가 다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상태고요. 폴란드가 지금 지정학적인 위협이 굉장히 커가지고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상당한 수주가 오지 않을까 많은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요. 폴란드랑 1, 2차 계약을 통해서 K9 자주포라든지 천무 290대 이런 것들 수출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현대로템 쪽의 K2 전차 상황부터 다시 오소영 기자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님 나와 계시나요?
네. 네네. 현대 로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K2 전차 계약이 남아 있는데 이제 1000대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에 180대를 확정해서 820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이제 FA50에 이어서 KF21이죠. 저희 4.5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전투기인데 이 KF21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FA50의 폴란드 운용 부분 그리고 폴란드향으로 개조된 FA50PL의 그 인도 상황인데 이 부분도 이번 회동에서 풀고 가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구영 사장이 이제 최근에 폴란드 언론 인터뷰하면서 9개월 인도 이야기 나왔는데 이건 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네, 예. 1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상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숙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넘어야 될 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술 이전과 현지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이제 지난 4월에 방문했을 때도 현지 생산을 강조했었고, 그 점에서 지금은 뭐 일부 부품 한국에서 받아서 현지에서 조립한다면 이보다 더 강하게 현지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지원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폴란드가 경제 성장률이 3%대로 유럽 평균인 1%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A- 신용 등급을 받았고 금융 지원을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또 폴란드가 원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고 한국이랑도 어떻게 협력을 해갈지를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의 압박도 안 될 수가 없는데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늘리자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무기를 사자 이 얘기인데 과연 이런 유럽을 설득할 수 있을지 꼭 남아있는 과제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이전 문제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압박 또 하나가 금융 지원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금융 지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권 이걸 두고도 금융 지원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따왔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대출을 해줘야 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한수원 그 원전 수주권으로 이제 과연 우리나라가 대출을 해주면 수익이 나는 거 맞느냐,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본 바로는 이제 1기는 체코 정부가 자금을 대기로 해서 이후에 승인을 받은 상태고 그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자금 마련 방안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유럽투자은행 쪽 대출을 활용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체코 내부에서도 과연 최대 4기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예. 마련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체코 전 산업통상부 장관인 카렐 하블리측 전 장관도 자금난 이유로 원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인프라 수출을 하는데 당연히 뭐 금융 지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원전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려면 이제 수출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했는데 결국 손해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도 이제 원전 가동으로 이제 수익을 내서 그걸 전력을 팔아가지고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경우. 상환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네, 원전이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잠깐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나라 첫 원전 수출이었던 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수출할 때도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보증은 UAE 정부가 서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은 방산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야기까지 더구로의 오소영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